안녕하세요. 저는 화성 DS병원 신경과 전문의 천우창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대면으로 못 뵈고 온라인으로 치매에 대해서 개략적으로 간단하게 길지 않게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치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기에 앞서서 치매는 뇌에 생기는 병이기 때문에 뇌의 구조와 기능에 대해서 알아보는 게 필요하고요. 뇌는 크게 큰 뇌인 대뇌랑 뒤쪽에 있는 작은 소뇌, 그리고 가운데에 뇌간이라고 하는 부위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주로 치매는 대뇌에 생기는 병이고 소뇌나 뇌간도 영향을 받긴 하지만 주된 영향을 받는 위치는 아닙니다. 소뇌는 주로 균형 감각이나 어지러움을 담당하게 되고 뇌간은 의식이나 호흡, 심장 박동 같은 것들을 담당하는 부분이 됩니다. 대뇌는 정확하게 구역이 딱 나눠져 있지는 않지만 일반적으로 머리 앞쪽에 있는 전두엽, 그리고 위쪽에 있는 두정엽, 뒤쪽에 있는 후두엽, 그리고 옆에 있는 측두엽으로 나뉘는데 각각의 위치, 해부학적 위치에 따라서 하는 역할이 조금씩 다릅니다. 그래서 전두엽은 주로 판단이나 감정, 어떤 자제력 이런 것들을 담당하게 돼서 전두엽이 손상을 받게 되면은 자제를 못하게 되고 하지 말아야 할 행동들을 하게 되고 해서는 안 되는 욕이나 이런 것들을 하는 증상들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두정엽은 이제 거기 보면 공간인식과 실행기능이라고 하는데, 공간인식이라는 거는 어디가 왼쪽이고 어디가 오른쪽인지, 그리고 방 안에서 화장실을 찾아가려고 해도 어디에 화장실이 있는지를 알려면 문 밖으로 나가서 오른쪽으로 돌아서 문을 열면 화장실이 있다, 이런 것들을 인식을 해야 되는데 두정엽이 손상을 입게 되면은 이런 공간인식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서 방향을 잘 못 찾게 되는 증상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실행기능이라는 건 뭐냐면 어떤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그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실행이라고 하는데, 어떤 근력이나 감각은 다 멀쩡한데 두정엽이 망가지면 실행기능의 손상 때문에 그 일을 못하게 되는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옷을 입는 것도 굉장히 간단한 절차인 것 같지만 사실은 이제 옷을 열고 오른팔을 오른쪽 팔 넣는 곳에다 넣고 왼쪽은 왼쪽에다 넣고 단추를 잠그고 이런 일련의 과정들이 필요한데, 이런 과정들을 순서에 맞춰서 하는 걸 실행기능이라고 하는데, 이 두정엽이 손상을 입게 되면은 이런 것들을 잘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측두엽은, 옆쪽에 있는 이 측두엽은 기억과 언어를 담당하게 되는데, 보통 우리가 흔히 노인성 치매라고 하는 알츠하이머 치매가 생기게 되면 가장 먼저 측두엽부터 손상을 입게 되어서 기억력이 안 좋아지고 단어가 잘 안 떠오르게 되고 말수가 줄어들게 되고, 이런 증상들이 가장 초기에 생기는 증상인 이유가 이제 알츠하이머 치매, 노인성 치매에서는 측두엽이 가장 먼저 손상을 받기 때문입니다. 후두엽은 시각을 담당하게 되는데, 보는 거는 눈으로 보지만 눈으로 들어온 시각 정보가 인식이 되려면 후두엽에서 로 가야지 이곳에서 이제 시각적인 정보가 인식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후두엽이 손상을 입게 되면은 눈은 멀쩡한데 앞을 못 보고 문을 밖에 나가려고 하다가 문이랑 계속 부딪히고 이런 일들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이런 치매와 주된 관련이 있는 구조는 대뇌이고, 대뇌의 각 해부학적 위치에 따라서 하는 역할이 다르기 때문에 이제 치매 각 아형마다, 여러 가지 유형마다 초기에 나타나는 증상들이 다르게 나타나게 됩니다. 물론 이게 치매가 나중에 아주 말기로 다 진행을 하게 되면은 모든 뇌 부분이 다 손상을 입기 때문에 이런 증상들이 다 나타나지만, 초기에는 각각의 치매에 따라서 이제 우선적으로 침범받는 위치가 다르다 보니까 다양한 증상들이 초기 증상으로서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치매에 대해서 이렇게 계속 얘기하고 자주 얘기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치매 환자가 너무 많아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65세 이상 치매 환자들의 추계를 살펴보면은 2020년에 한 83만 명 정도의 환자가 있고 10년마다 2배씩 증가를 해서 2040년이 되면 200만 명이 넘고 2050년이 되면 300만 명이 넘습니다. 유병률을 보면은 2050년이 되면 16%가 되는데, 16%라는 거는 6명당 1명씩 환자가 있다는 거기 때문에 보통 한 집 건너서 한 집마다 다 치매 환자가 있을 거라는 뜻이고, 우리 집에 치매 환자가 있거나 우리 집에 치매 환자가 없으면 옆집에 치매 환자가 있거나 아마 이렇게 될 가능성이 지금 현재로서는 그렇게 추계가 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 모두의 문제이기 때문에 다들 많이 관심이 있고, 그래서 이 치매라는 병에 대해서 자세히 아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 치매라는 병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우선 진단 기준인데, 이거는 DSM-4라고 하는 기준에 따른 치매 진단 기준인데, 치매는 지적 능력이 떨어져서 그것 때문에
일상생활이나 직업, 사회생활에 지장을 초래하는 병을 치매라고 합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이런 생활에 지장을 초래해야 된다는 점이 중요한데, 우리가 인지 능력이 떨어졌다고 해서 다 치매는 아니고, 그것 때문에 여러 가지 생활에 지장을 갖게 돼야지 그때 치매라고 합니다. 그래서 똑같은 인지 기능을 가지고 있어도 어떤 사람들은 되게 복잡한 일상생활을 하는 분들이 있고, 또 어떤 분들은 단조롭고 단순한 일상생활을 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래서 똑같은 인지 기능을 가지고 있어도 어떤 사람은 치매일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치매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어르신들이 외국에 비해서 좀 더 단조로운 생활을 하는 경우가 많아서 실제 인지기능 정도에 비해서 일상생활에 영향을 안 받는 경우도 꽤 있다고 합니다. 지적 능력이 떨어졌다고 하는 거는 이제 보통은 우리가 기억력이 떨어졌다는 걸 얘기하는데, 꼭 기억력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언어 능력이나 시공간 능력, 어떤 성격이나 감정을 추스르지 못하고 자제하지 못하는 것, 그리고 계산력이나 판단력, 이런 것들이 떨어지는 것도 지적 능력의 저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후천적이고 지속적이고 점진적으로 저하가 돼야 되는데, 그러니까 태어날 때부터 인지기능이 떨어져 있는 거는 치매가 아니죠. 정상적인 좋은 인지기능을 가지고 있다가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서 점점 안 좋아질 경우에, 이럴 경우에 치매라고 할 수가 있고, 그리고 마지막에 있는 네 번째 있는 게 가장 중요한데, 이거는 치매라는 건 하나의 병이 아니라 여러 질환에 의해서 발생한 증후군이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두통이나 어지러움 자체가 어떤 병은 아닌 것처럼, 그러니까 그 두통이나 어지러움을 일으키는 다양한 원인 질환들이 있는 것처럼, 치매라는 것도 나이가 들어서 인지기능이 떨어지는, 꼭 그것 때문에 일상생활에 영향을 주는 걸 다 치매라고 하는데, 그 원인은 다양한 질병들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치매를 진단할 때에는 그냥 치매라고 진단하는 게 아니라 치매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밝히는 게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래서 증상들을 보면은, 여기 증상들은 실제로 외래에서 환자나 보호자분들이 많이 호소하는 증상들인데, 첫 번째로 아까 인지적 능력의 장애에 대해서 첫 번째는 기억력 장애인데, 가스불을 켜놓고 외출을 한다든지, 조금 전에 들었던 얘기인데 기억을 못 한다든지, 그런데 옛날 일은 생생하게 잘 기억을 하고 조금 전에 했던 얘기를 계속 반복한다. 그리고 지난 주말에 아들이 집에 왔었는데 그걸 기억하지 못한다든지, 아니면 이거보다 조금 나은 사람들은 이제 기억은 하는데, 왔다는 걸 기억은 하는데 어디 가서 뭘 먹었는지는 잘 모르고, 이런 기억력 장애들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진압력 장애인데, 진압력이라는 거는 시간이나 장소, 사람에 대한 인식의 진압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진압력 장애가 생기게 되면 어르신들이 날짜를 모르게 되고, 지금이 몇 시인지를 모르고, 심해지면 여기가 지금이 낮인지 밤인지도 모르고, 있는 곳이 병원인지 집인지도 모르는 증상까지 심해지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다음 언어 장애는 말을 들어도 잘 이해를 못하고 단어가 잘 안 떠올라서 얘기를 할 때 딱 그 명사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거 저거라든지 이런 뭉뚱그려서 이야기를 하는 경향이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점점 심해지면은 말수가 줄어들고, 심해지면 응, 아니, 눈빛으로만 얘기를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같이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회활동도 점점 안 하게 되는데, 외출을 안 하려고 하고 집에만 있으려고 한다든지, 평소 매일 주말마다 교회에 가서 찬송가 열심히 부르고 하셨던 분인데 그냥 지금은 가도 그냥 보호자 따라서 가긴 가는데 멀뚱멀뚱 앉아있다가 그냥 온다든지, 마을회관에 가서 사람들이랑 계속 싸우고 그냥 집에 온다든지, 이런 식으로 사회활동에 제약이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위생이나 몸치장에도 영향을 주게 되는데, 집에 가보면 냉장고에 음식이 썩어 나가고, 옷을 갈아입으라고 해도 안 갈아입고 계속 같은 옷만 입고, 집안이 엉망이고, 씻겨줘야지 그제서야 씻고, 혼자 씻으라고 하면 씻지도 않고, 대소변을 못 가려서 바지에 지인다든지, 아니면 대소변을 보는데 잘 처리를 못해서 몸에서 계속 냄새가 난다든지, 이런 증상들이 치매의 증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망상, 이런 것도 생길 수가 있는데, 대표적인 치매 환자분들에게서 생기는 망상이 도둑망상입니다. 도둑망상이라는 건 뭐냐면은 누가 자꾸 내 물건을 훔쳐간다고 생각한다든지, 뻔히 있던 물건을 없어졌는데 이게 없어진 게 누가 훔쳐갔다, 누가 내 통장을 훔쳐가려고 한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 경향이 생기고, 또 계산력이 떨어져서 돈 계산을 제대로 못하고 물건 사러 가서 물건을 그냥 거슬러 주는 대로만 받아오고, 잘못 받았는지 이런 것도 제대로 검증을 못하고, 이런 증상들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뭉뚱그려서 지금까지 다 치매라고 얘기를 했지만, 사실 치매는 종류가 굉장히 많고 감별해야 될 질환들이 따져보면 70가지가 넘는다고 합니다. 근데 70가지는 다 알 필요는 없고, 이제 크게 보자면은 알츠하이머 치매랑 혈관성 치매, 이 두 가지를 합치면 대략 전체 치매 한 7, 80% 정도 되는데,
그래서 이 두 가지 위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에 뭐 머리 쪽에 뭐 물이 차는 수두증이라든지 머리에 종양이 생기는 뇌종양, 경련, 머리 쪽으로 출혈이 있는 경막하 출혈, 그리고 갑상선 기능 같은 호르몬 기능의 이상 때문에 인지 기능이 떨어지는 경우, 그리고 비타민 부족 때문에 생기는 경우들도 있는데, 그래서 이제 치매를 보통 보건소나 이런 데에서 인지 기능이 떨어진 것 같다고 해서 병원에 오면 병원에 와서 이것저것 검사를 하게 되는데, 검사를 하는 가장 중요한 목적은 이런 질환들 중에서 어떤 치매에 해당하는지, 다른 원인들이 있지 않은지 같은 것들을 확인해 보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지기능 검사라고 해서 이제 일종의 시험 같은 게 있는데, 테스트가 있는데, 이 테스트를 보고 실제로 인지기능이 떨어져 있는지를 확인하고 머리 MRI나 피검사, 그리고 가슴 엑스레이나 뇌파 검사 같은 것들을 해서 혹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이런 뭐 노인성 치매나 혈관성 치매 말고 다른 원인 때문에 치매가 생기지는 않는지 같은 것들을 감별을 하게 됩니다. 왜 이런 게 중요하냐면은, 일반적으로 알츠하이머 치매나 혈관성 치매는 병 자체를 치료하는 방법은 없습니다. 증상을 좋아지게 만드는 방법들은 있지만 병 자체의 진행을 막거나 생긴 병을 다시 좋아지게 만들거나 이렇게 하는 방법은 없는데, 이제 여기에 나와 있는 다른 원인들은 여기에 대한 치료를 하면 다시 예전처럼 좋아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어떤 근본적인 치료가 가능한지 같은 것들을 확인해 보기 위해서 이런 빨갛게 해놓은 이런 검사들을 해보는 것들이 중요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치매 전 단계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치매 전 단계라는 게 이제 명확한 의학적인 용어는 아니고, 보통 우리가 경도인지장애를 치매 전 단계라고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치매라는 거는 아까 앞에서 정의해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인지 기능이 떨어져서 그것 때문에 일상생활 능력이 떨어지는 걸 치매라고 합니다. 근데 경도인지장애는 뭐냐면은, 인지 기능은 떨어져 있는데 일상생활은 예전과 다르지 않게 비슷비슷하게 잘 해나가는 상태, 이 정도를 경도인지장애라고 합니다. 이건 치매는 아닌데, 근데 이런 사람들을 꾸준히 추적 관찰을 해봤더니 보통 1년에 한 10명 중에 1명 정도는 치매가 되더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경도인지장애 없는 사람들이 치매가 되는 경우보다 경도인지장애가 있는 사람들이, 치매 전 단계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치매가 될 확률이 더 높아져서 이게 아마 치매랑 정상 사이에 어떤 경도인지장애라는 중간 단계가 있고, 여기에서 점점 치매로 진행해 가는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고, 최근에는 주관적 인지장애라고 해서, 그러니까 본인은 인지 기능이 떨어졌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검사를 해보면 인지 기능은 정상 범위고, 그리고 일상생활에도 별다른 이상이 없는 경우를 주관적 인지장애라고 합니다. 이 경우는 이제, 근데 이 경우도 보니까 꾸준히 추적 관찰을 해보니까 정상인 사람들에 비해서 경도인지장애나 치매로 넘어가는 비율이 더 많더라는 걸 알게 되고, 그래서 경도인지장애랑 정상 사이에도 주관적 인지장애라는 어떤 질병 전 단계라고 해당하는 단계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게 되고, 그래서 지금은 정상에서 주관적 인지장애, 경도인지장애를 거쳐서 치매로 진행하게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치매 치료가 왜 어렵고 왜 이렇게 치매 전 단계를 찾으려고 하는 노력들을 하게 되냐면, 이제 복잡해 보이는 표지만 제일 처음에 있는 빨간색 표랑 제일 끝에 있는 마지막 초록색 그래프만 보시면 됩니다. 이건 뭐냐면은, 이 빨간색은 치매가 왜 생기는지 아직 정확한 이유는 모르는데, 이제 대부분의 연구자들이 이제 베타 아밀로이드라고는 이상한 단백질이 머리에 침착이 되고 그것 때문에 뇌가 손상을 입어서 치매가 생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근데 이게 치매가 진단되는 시점에서는 이미 머리에 침착될 만큼 다 침착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치매로 진단될 때 이미 병은 다 진행됐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때 치매 치료를 시작해도 치매라는 병이 이제 다시 좋아지게 만들거나 할 수가 없다는 것에 대한 근거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치매 전 단계 빨리빨리 발견을 해서 이 베타 아밀로이드가 쌓이기 전에 어떻게 치료를 하면 좀 좋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인데, 물론 뭐 아직까지 여기에 대한 명확한 치료가 발견되건 한 건 없습니다. 아두카누맙이라고 외국에서 새로 나온 약이 있긴 한데, 이거는 아직 우리나라에 승인받지도 않았고 또 여러 가지 부작용들에 대한 보고들도 많이 있어서 지금 얘기할 단계는 아닌 것 같고, 어쨌든 이렇게 치매라는 병이 이미 진단될 때 병은 이미 많이 진행이 됐기 때문에 초기에 발견을 해야 되고, 이제 나중에 발견을 했을 때 치매 치료가 더 어려울 수 있다라는 것에 근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가장 흔한 치매가 알츠하이머 치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알츠하이머 치매의 위험 요인이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위험 요인을 알아야 되는 이유는, 위험 요인을 알아야지 그 위험 요인을 피해서 병을 예방할 수 있기 때문인데, 알츠하이머 치매는 기본적으로 선천적인 요인이 제일 많이 영향을 줍니다.
제일 중요한 요인은 나이거든요. 그러니까 나이가 들면 치매가 많이 생기는 건데, 이건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죠. 나이 드는 거를 막을 수는 없으니까. 그리고 성별도 여성이 남성에 비해서 좀 더 치매가 많이 생기고, 그리고 치매가 유전병은 아니지만 가족력을 타긴 탑니다. 어머니나 아버지가 치매가 있으면은 자녀도 치매가 생길 확률이 더 높아지게 되고, 아주 드물지만 이제 유전자 돌연변이 때문에 생기는 치매도 있는데, 이건 뭐 굳이 알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은 다 우리가 노력을 해서 바꿀 수 없는 요인들이고, 이제 우리가 노력을 해서 바꿀 수 있는 환경적인 요인들이 중요한데, 술이나 담배가 알츠하이머 치매 위험 요인이 될 수 있고, 영양 부족, 식사를 제대로 안 하고 어떤 한 가지 음식을 먹는다든지 이런 것들이 치매 위험 요인을 높일 수 있고, 그리고 또 머리를 다치거나 교육 수준이 낮은 것들이 치매 위험 요인이 됩니다. 교육 수준이 낮은 게 이미 이제 학교를 다 다녔으니까 교육 수준이 낮은 건 어쩔 수 없다라고 생각할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문맹인 분들, 글을 못 읽는 분들이 뒤늦게라도 글을 배운다든지 이렇게 하는 것들도 치매 발생을 예방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다음 이제 혈관성 치매인데, 혈관성 치매까지만 볼 건데, 혈관성 치매는 알츠하이머 치매보다 이제 비율이 적긴 한데, 이게 중요한 이유는 예방 치료가 매우 효과적이기 때문입니다.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고혈압이나 당뇨, 고지혈증, 동맥경화나 담배 피는 거, 그리고 운동이 부족한 거, 이제 비만한 거, 이런 것들을 예방하게 되면 혈관성 치매를 충분히 100% 예방할 수도 없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서 훨씬 줄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질병들을 조기에 발견해서 잘 관리하고 건강한 생활 습관을 가지는 게 혈관성 치매를 예방하는 데 있어서 매우 효과적입니다. 그래서 이제 동맥경화증이라는 거는 이제 혈관에 쉽게 얘기해서 이렇게 때가 껴서 혈관이 이렇게 좁아지는 거죠. 혈관이 좁아지면 여기 보이는 것처럼 머리로 가는 혈관이 막히게 되고, 막히면은 이 부분에 피가 안 가서 이렇게 뇌 손상을 입게 되는 뇌졸중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뇌졸중이 생기면 마비가 생기기도 하지만 이제 치매처럼 인지 기능이 떨어지는 증상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실제 환자분들의 이제 MRI 영상인데, 여기 보면 이게 왼쪽이고 이게 오른쪽이거든요. 왼쪽 머리 혈관은 막힌 곳 없이 이렇게 굵게 잘 가는데, 왼쪽에서 올라오는 머리 혈관은 올라오다가 중간에 끊기고 뒤쪽에 이제 가늘게 가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죠. 이게 머리 혈관이 많이 좁아져 있는 동맥경화가 있는 거고, 이건 이제 경동맥, 목에서부터 올라오는 경동맥이 이쪽에서 막혀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게 있으면 혈관성 치매가 생길 위험이 높고, 왼쪽 같은 경우에는 뭐 큰 혈관이 막혀서 생기는 건 아니지만 작은 혈관들이 이렇게 막혀서 머리 옆에 이렇게 하얗게 변하는 건데, 이거는 이제 고혈압이나 담배를 많이 피거나 이런 분들한테서 많이 나타나는, 뭐 정상적인 분들한테서도 나이가 들면 보일 수 있긴 하지만 이렇게 이제 심하게 나타나게 되면은 이것 자체가 혈관성 치매를 일으키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치매 치료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건 첫 번째, 병원에 오면은 완치가 가능한 치매가 있는지를 선별하는 겁니다. 우울증 때문에 생기는 가성 치매라든지, 갑상선 기능이 떨어졌다든지, 수두증이나 뇌종양이 있는지, 간이나 콩팥 이런 게 안 좋아서 인지 기능이 떨어진 건 아닌지, 모든 비타민은 아니지만 어떤 비타민들이 결핍되면 인지 기능이 떨어질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은 예를 들어서 머리에 물이 차는 병은 물을 빼주면 되고, 뇌종양은 뇌종양을 치료하면 되고, 간이나 콩팥을 치료하거나 비타민을 주거나 하면은 다시 예전처럼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멀쩡한 상태로 만들어지는 경우들도 있기 때문에 이런 치매가 있지 않은지를 선별하는 게 가장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런 각각의 치매를 조기 진단한 다음에 원인 질환을 정확히 감별해서 일찍 치료를 시작함으로써 진행을 최대한 낮추는 걸 목표로 하게 됩니다. 이렇게 진행을 최대한 늦추는 이유는 뭐냐면, 어차피 병이 진행한다고 해서 다 똑같은 게 아니라, 진행을 최대한 늦추면 최대한 오랫동안 독립적으로 생활을 할 수가 있고, 독립적으로 생활을 하면 그만큼 보호자들이나 간병인의 부담이 줄어들고 본인의 삶의 질도 높아질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조기에 진단해서 치료하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고, 또 이상행동을 잘 조절해서 환자 보호자의 고통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이상행동이라는 거는 뭐냐면은 이제 의학적으로는 치매의 행동심리 증상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이상행동은 보호자나 간병인을 가장 힘들게 하는 원인이 되고, 또 요양원이나 요양병원에 환자가 입소하게 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망상, 실제로 이렇지 않은데 잘못 믿고 있는 거, 환각, 안 보이는데 막 보인다고 생각하거나, 뭐 귀신이 있다고 믿거나 이런 것들, 공격성, 우울감, 불안, 무관심. 무관심이라는 건 뭐냐면은 환자가 아무 것에도 관심이 없어지고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앉아 있는 거, 이런 것들을 무관심이라고 하고요. 탈억제는 환자가 자제를 못하고 앞에 맛있는 게 놓여있어도 먹지 않아야 될 때는 먹으면 안 되는데, 이런 것들을 못 참고 그 행동을 해버린다든지,
이런 것들을 탈억제라고 하고, 그리고 주로 밤에 잠을 안 자고 막 밖에 돌아다니려고 하고, 먹는 것도 단 것만 찾고 한 가지 음식만 먹으려고 하고, 이런 증상들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이상행동, 행동심리 증상이라고 하고, 이런 것들이 환자나 보호자들을 매우 힘들게 만들기 때문에 이런 증상들을 치매를 진단되고 나면 잘 조절을 하는 것들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물론 약을 가장 먼저 써보긴 하지만 약이 가장 좋은 치료는 아니고, 왜냐하면 약의 효과적인 증상도 있지만 약을 써도 별로 효과가 없는 증상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울감이나 공격성, 망상 이런 거는 약을 썼을 때 조절이 잘 되는 증상이지만, 막 밖에 돌아다니는 배회라든지 무관심 이런 것들은 약을 써도 그다지 증상의 호전을 보이기 좀 어려운 증상들도 있습니다. 또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는 약을 먹었을 때 콩팥 기능이 안 좋기 때문에 약을 먹었을 때 이 약이 몸에 오래 남아있고, 그것 때문에 약을 먹고 나서 계속 처지거나 또 다른 약들을 먹는 게 많기 때문에 상호작용 때문에 부작용이 생기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약을 좀 조심해서 써야 될 필요가 있고, 그래서 어떤 비약물적인 치료, 안전하고 안정적인 환경을 만들어주고 익숙한 보호자나 간병인이 계속해서 간병을 하도록 하고, 혹시나 길을 잃으실 수 있기 때문에 인식표나 팔찌 같은 것들을 채워드리고, 일기를 쓰고 달력이나 시계를 자주 보면서 시간이나 날짜, 장소 같은 것들을 끊임없이 인식할 수 있도록, 인지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식사나 운동을 충분히 잘하고 모임에 자주 나가서 사회활동을 유지하는 것들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주간보호센터나 인지 프로그램 이런 것들이 잘 돼 있고, 그런 것들에 대한 비용 보조도 해주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활용하는 것들이 이상행동 증상을 조절하는 데 있어서 많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치료는, 치매약은 여러 가지 종류가 나와 있지만 크게 보면은 아세틸콜린 분해 요소 억제제랑 메만틴 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는 조금 기전이 다른데 자세히 알 필요는 없고, 그러니까 치매가 있으면 뇌세포들 사이에 이제 신경을 전달해주는 물질들이 있는데 이게 부족해서 생긴 증상이 좀 심해지기 때문에 이걸 좀 보충해주는 약이 아세틸콜린 분해 요소 억제제고, 메만틴은 이 손상되는 뇌세포를 좀 보호해주는 거, 이런 역할을 하는 게 메만틴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크게 보자면 이 두 가지 약을 조합해서 쓰게 됩니다. 우리가 흔히 치매 예방약이라고 많이 알려져 있는 것들이 있는데 사실 특별히 치매 예방약이 있는 건 아니고, 보통 이제 콜린알포세레이트라는 성분의 약을 치매 예방약으로 많이 쓰는데 완전히 효과가 없는 건 아니고, 일부 이제 임상시험이나 이런 데에서는 효과가 있다고는 보고들도 있어서 써보는 게 나쁘진 않은데, 근데 이것 자체가 치매 예방을 명확하게 해준다라고 입증됐다고 보긴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더 중요한 거는 아까 앞에 설명드렸던 그런 치매 위험 요인들을 잘 파악해서 본인의 위험 요인을 파악하고 그걸 관리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 치매를 예방하기 위해서 그렇게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예방을 위해서는 아까 앞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당뇨나 고혈압, 비만, 우울증, 그리고 운동이 좀 부족한 거, 그리고 흡연하고 이제 학력이 낮은 거, 이런 것들을 잘 교정하는 것들이 중요하고, 또 술도 보통 소량의 술은 건강에 도움이 된다 이런 말도 있지만, 치매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는 소량의 알코올도 다 뇌세포를 파괴하고, 또 술을 많이 마시게 되면 필수적으로 어떤 필수 비타민이 결핍되게 되고, 그로 인해서 뇌손상이 생기게 되기 때문에, 또 이제 술을 마시면은 비틀비틀 거리면서 어디 부딪히고 하면서 머리를 계속 부딪히고 하기 때문에 외상에 의한 뇌손상도 증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치매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술을 끊는 게 꼭 필요하고, 또 운동을 함으로써 우울감을 감소시키고 뇌혈류를 증가시킬 수 있고 심뇌혈관 질환도 감소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규칙적인 유산소 운동을 하는 게 치매 예방에 있어서 매우 효과적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음식도 너무 과식하지 않고 채소나 과일 같은 건강한 음식을 충분히 섭취하고 적절한 체중을 유지함으로써 이제 치매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위험 요인들에 대한 관리 플러스 거기에 더해서 조기 진단을 하는 것이 중요한데, 이건 아까 이제 제가 말로 설명드렸던 건데, 어떤 치매라고 하는 병이 이때 시작되지만 병이 시작되자마자 바로 증상이 생기는 건 아니고, 병이 좀 더 진행하고 난 뒤에 환자나 보호자들이 인식하는 인지기능 저하나 이런 증상들이 시작되게 됩니다. 증상이 시작되자마자 바로 치료를 시작하는 경우는 거의 없고, 보통은 병이 좀 더 진행된 다음에 치료를 시작하게 되는데, 치매 약을 먹는다고 해서 질병이 진행하는 거를 막을 수는 없어요. 근데 이 악화되는 속도를 늦춰주고 또 최대한 더 오랜 기간 동안 독립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것이 이제 조기에 진단해서 조기에 치료를 시작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치매 진단이 의심되거나
하면 이제 일찍 와서 검사를 받고 필요하면 거기에 따라서 약을 쓰고 치료를 하는 것들이 가장 좋은 예방 방법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상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